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요. 벼랑간 튀어나온 이 공천헌금 3억 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위기입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천헌금, 이 공천장사, 이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여야 다를 것도 하나 없다. 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폭로를 했었죠. 현재 야권과 일부 진보 성향 언론 매체들에서는 보수 언론이 이른바 물타기 하기 위해서 화살을 야권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캐도남아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고승덕 의원의 문제 제기로 우리 정치권에서 돈봉투 전당대회가 퇴출되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일궜듯이 이번 일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선거판에서 공천 뇌물, 매간 매직, 공천 장사, 이 악습, 이번에 좀 뿌리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종진의 캐도남마에 모실 손님은요, 민주당도 공천헌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물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섭외한 거 아닙니다. 그에 앞서 정치권 소식 먼저 짚겠습니다.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취하시고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왜 안 나오시냐, 이분 계속 인터넷에 많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좋습니다. 아이고, 예. 네. 휴가 갔다 오신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죠. 휴가 이야기는 이 본론이 아니니까. 예.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그럴까요? 예. 네. 지금 공천헌금 파문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난립니다. 네. 새누리당이 지금 난리예요. 이대로 가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암담합니다. 암담. 네. 암담합니다. 네. 지금 보수파 세력이 지원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이 문제의식을 보는 말이죠. 네. 너무 안이합니다. 이 현기한 전 의원에게 돈다발을 루이비통 가방에 담아서 전달해가지고 네. 현영애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건은, 그런 폭로가 지금 터진 지가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은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냐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소위 말하는 주사파, 종북파라는 당권파가 이석기와 김재현을 국회에 진입시켜가지고 해방구를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경선 후보 순위를 조작한 사건과 성격상 똑같은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회라는 헌정기관, 헌법기구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순위를 조작한 사건과 똑같은 매우 악질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들어보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돈다발에 디귿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사죄해도 이 사건은 국민들이 용서를 할까 말까 사건인데, 조금 저희 사죄했습니다. 사죄하시고 사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 수사 기다려야 된다 얘기하시고, 검찰 이게 수사를 어떻게 촉구했죠. 공천 헌금입니까? 공천 헌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어떠한 룰에 따라서 한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공천 헌금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 자리를 그야말로 돈으로 거래한 거죠. 매간 매직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국기를 흔드는 문제예요. 왜 통합진보당이 하면은 국기를 흔드는 거고, 새누리당이 하면, 새누리당 친박계가 하면은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네. 박근혜 네. 후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 큰 한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사죄를 하긴 했어요. 어느 자리에선가 제가 기억합니다만. 사죄는 했어요. 네네. 그 경선 대회에서 지금 네. 사죄를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이 성격을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4.12 총선이 끝난 지 지금까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박근혜 후보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다. 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암담하다고 제가 진단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네. 논리적인 근거는 지난 4개월 동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 직후에 터진 게 뭡니까? 김용태 의원, 문대성 의원, 논문 조작, 이 사건으로 한 10여일간 끌다가 계속 새누리당 지도부도 친박 일색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민심이었잖아요. 경선 캠프도 해병 전후에 만들듯이 친박 일색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오로지 박근혜 후보는 마이웨이 자기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경선 누를 때도 물론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이른바 소통이라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오로지 경선 룰만을 고집하다가 불통이라는 이미지 낙인을 찍히게 된 거고, 또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 또 결국은 부결시킴으로써 결국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검찰이 포위망해서 유유히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네, 벗어나고 있어. 나고 있죠, 지금. 네, 벗어나고 네, 있죠. 지난번에 네, 전혀 저 언론에 다 사라져 버렸죠.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박근혜 후보는 계속 주구장천 허구헌날 지금 야당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동네북처럼 몰매를 맞고 새누리당 경선대회에서는 또 경선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렇게 지금 수세에 계속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이 국면을 어떻게 전환해서 어떻게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인가 하는 아무런 전략적 기획이 없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왜 아무런 전략적 그런 대안도 못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지금 4.1 총선 이후에 4개월 동안 보여준 박근혜 후보의 정치 행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스타일은 항상 수세적이에요. 선제적으로 나와서 뭘 치고 나가는 그러한 어떤 패기라던가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능동적인 지도력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회의감을 벌써부터 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돈다발 사건? 여기에 정말 눈알이 획획 돌아가는 그런 분노, 눈알이 획획 돌아갈 정도로 경기를 잃을 정도로 분노하지 않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이거는 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그건 정치인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닌 거예요. 눈이 획획 돌아가는 경기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빨리 대처를 하고 당장 조사해야 된다. 네. 검찰이 당내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현역의 의원을 당에서 제명시켜가지고 금배지를 뺏겠다. 이런 단호한 결의가 나와야죠. 단호한 의지가. 왜 안 나옵니까? 지금 거의 제명도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거의. 제명이라는 것은 네. 당에서만 당에서만 제명할 뿐이지 네. 이건 국회 본회의에서 당연히 제명시켜야 될 의원, 사안인 거죠.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킨다. 당연한 이거는. 거죠. 네. 이것은 이석기, 김재현과 똑같은 급의
국회 헌정기관에 대한 이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네. 지금 단 한 건의 시원한 공격도 못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는 대권에 근접하기 쉽지 않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까? 자, 그럼. 저는 그 네. 근본적인 지금 이렇게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 두 가지라 봅니다. 네. 이 돈다발, 이 돈가방 사건에 대해서 아니한 이유는 첫째, 벌써 정권 다 잡았다는 단 오만, 착각. 착각. 네. 두 번째는 어이구 내 새끼 하는 이른바 친박계에 대한 심한 표현으로 저급한 계보의식. 네? 현기환 전 의원이 누굽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친박계의 최고 실세였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다 아는 거고, 지난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현영희 의원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비중이 있길래 지역구 공천에서 낙천한 분이 낙천하기 전에 비례대표 25번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이한 자세를 갖고서 그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현재 박근혜 후보가 어렵게 안철수 교수와 지금 지지도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지금 참행하다가 공개적으로 잠수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경우에 전면으로 나서는 순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에게 실망한 세력들은 마치 안철수 교수가 탈출구라도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서 썰물처럼 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세가 일순간에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또 유산들. 그렇죠. 이런 거에도 지금 박근혜 후보가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그게 네. 왜 박근혜 후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아버지하고 관계된 일인데,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중학생. 네.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얘기냐,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다. 네. 책임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분들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게 1979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33년 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삼는다?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좌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허구한 날 말했던 게 뭐냐면 연좌제였습니다. 연좌제. 연좌제 없애라. 연좌제를 없애라. 네. 자, 지금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 레이드를 했던 것이 22살입니다. 네. 5년 동안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했다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3년 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 이건 아주 가혹한, 너무나 부당한 정치 공세다. 공세다. 네. 어불성설이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선거라는 것은 구도의 게임입니다. 이게 당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책임질 그 자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소위 시대적 담론, 거대 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큰 구도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는 내놓는 얘기가 없어요.
뭐 복지, 경제민주화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 담론이 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불행했던 유산을 갖고 계속 공세를 거는데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계속 쫓기면서 네? 계속 난타당하면서 지금 쫓기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선거는 이런 쫓기는 구도가 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그 컬럼에서 박근혜 후보를 여자 이해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거대 담론을 내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고정시킬 수 있는 거대 담론을 내놓아야만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으로부터 뺏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서 대세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거대 담론이라는 건 그런데- 어떤 걸 내놔야 될까요? 네. 네. 그런데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두 차례의 패배, 소위 말하는 대세론, 그 짱짱했던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게 뭐냐면 당시에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정말 국민의 눈과 귀를 붙잡아둘 수 있는 시대적 담론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창 후보는 대세론에 갇혀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선거 전날까지 주구장천 끌려갔죠. 두들겨 맞다가 끝난 거예요. 자, 지금의 구도나 2002년 1997년 대선 때의 그 구도, 일방적으로 대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야당의 공세에 갇혀가지고 계속 방어만 하다가 잔매 맞으면서 가다가 결국은 대세론이 붕괴돼가지고 패배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게 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여자 이해창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한 저는 극단적인 진단을 감히 해보는 겁니다. 네. 뭐 꼭 극단적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좋습니까? 네. 극단적인 단어. 네, 그럴 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위기라는 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기에는, 그죠? 그렇죠. 위기에는 기자가 이게 또 기회 기자니까요. 네, 네. 어떻습니까? 한 방. 어떤 한 방을 날리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후보라면은. 네. 우리 윤 대표님. 제가 뭐 박근혜 후보일 일은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위기의 장기화를 방치하면은 저는 기회를 살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기회가 언제냐? 바로 8월 20일 경선. 대선 후보 그 확정되는 전당대회입니다. 8월 네. 20일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 시절에 6.29 선언에 걸맞는 이른바 박근혜의 8월 20일 8.20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의 영혼이 담긴, 야, 박근혜 역시 독하구나. 정말 한번 나라를 맡겨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뉴 박근혜의 영혼을 국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다시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박근혜는 분명히 나태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지금. 나태하고 오만하다. 네. 소위 말하는 늙은 사냥꾼은요, 더 이상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면서 조용히 망이나 보다가 낚으려 하는 그러한 늙은 사냥꾼의 자세로는 결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야, 이번 런던 올림픽을 봤습니까? 한일 축구전에서 한국팀이 왜 이겼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겼죠. 사상 결단의 그러한 자세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이번에 8월 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확정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박근혜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리가 아닐 거예요. 네, 확실하죠. 네. 여기에서 박근혜가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몇 가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첫 뭐냐면 번째. 첫 번째는 박근혜는 지금 가진 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까요?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금배지 내려놓고. 반납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동생 박지만 부부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시비거리. 네. 그 다음에 정수 정확해. 과연 박근혜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뭐, 분명한 증거를 내놔야 돼요. 네? 그리고 과거 최태민 목사 문제. 이것도 정말 무슨 얘기인지, 왜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은 야당과 새누리당 안에서의 공격거리가 되는 건지, 이른바 박근혜의 도덕성과 관한 문제, 이것도 기득권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최태민 목사하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건 잘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 몇 시간도 말씀드릴 수 몇 있습니다. 시간 걸립니까? 네. 네. 두 번째, 네.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지도부,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까? 네. 현기환 전 의원의 돈다발 사건, 돈가방 사건, 이걸로 새누리당 지도부, 이것을 처리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보면서 또 임기가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어리석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형기환 네. 전 의원이 이 공천원금 파문이 있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비대위원장을 했죠. 네. 지금의 황우영 대표는 뭐 그 당시 원내대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임론에 있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더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네. 그렇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이 현기환 전 의원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한 미온적인 책임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충분히 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이 터졌을 때의 처리 문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태한 자세 지금 열흘이 넘었어요. 이런 오로지 것들에 대한 박근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현 당대표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짓지 않으면 이건 매듭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박근혜 후보가 후보를 사퇴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건 일이죠.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만 됩니다. 네.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임기가 남았다. 지난번에 그 이한구 원내대표 사표냈을 때 네. 알려야 한다는 것은 그런 자세는 결코 정치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례대표 저기 하고 네. 정수장학회, 최태민 목사, 뭐 박지만 동생 건 자 네, 해명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비례대표 금배지 지금 박근혜 의원인지 아닌지 국민들도 잘 모르는데 그거 꼭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놔야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두 전력 번째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네. 황우여 대표진들 전부 물러나고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뭡니까? 지금 아까 새누리당 지도부의 일괄 전면 사퇴를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친박의 일상 아닙니까? 예. 심재철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이것을 중립적 인사나 심지어 친이계 골수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곳곳에 주변에 있는 네. 측근들,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친이계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리로 다 바꿔라 이런 얘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감동합니다. 정말로 박근혜는 한 계파의 수당이 아니라 네.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 지도급의 지도자구나라는 면모를 보여야 되고
네. 세 번째, 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친박계를 전면 해산해야 됩니다. 이미 친박계는 기득권을 차고 있는 앙시앙 레짐으로 지금 투영되고 있습니다. 친박계 전면 퇴장.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당시 동기동계는 우리가 집권하면 절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권력의 요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탈권력선언을 냈습니다. 여기서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고 완전히 대기표, 은행 가면은 대기 번호표 받듯이 지금 줄줄이 포진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과연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처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친박계 일색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그 그렇죠. 소리 하려고 그랬죠? 없는 거죠. 네. 예.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두고 보면 안다. 네. 다 비워야 된다. 네. 결론 내렸네요. 네. 한 말씀 결론 마지막 내릴까요? 결론 다 비워야 한다. 네. 네. 박근혜 의원은 정말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머슨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의원의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 정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의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충언은 뭐냐면 철학자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원칙은 소인배의 허수아비다. 네? 어리석은 원칙은 소인배의 허수아비다. 소인배의 허수아비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무슨 의미냐면 네. 노예제를 해방한 노예 해방을 시킨 에이브라함 링컨도 기회주의자였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들 정도로 어떤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게 박근혜는 이번 8월 20일 이른바 8.20 선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낮은 자세의 지도자로 돌아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 얘기만 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좀 민주당이나 네? 네. 다른 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을 궁지로 몰아넣은 공천원금 파문. 그러나 민주당은 과연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나 반문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세력도 없으신데 97년도 네, 대선 때 DJ는 과감하게 이분에게 민주당 선대본부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네, 김충조 전 민주당 의원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습니다. 58초 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